네, 안녕하세요. 한약총각 오은육기 강의 시간입니다. 제가 강의를 계속 그냥 원테이크로 찍거든요. 저 편집 절대 안 하고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한 번에 쭉 중간에 일시정지도 안 하고 그냥 한 번에 쭉 찍어서 올리는 거라서 중간에 뭔가 조금 비문이 있다던가 좀 듣기 거북한 부분이 있어도 그건 조금 양해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편집까지 하면 진짜 못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뭔가 강의 준비를 열심히 하고 이걸 한 방에 녹화를 끝내는 거를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뭐냐면 저번 시간에 예고 드렸던 대로 좌표계를 할 겁니다. 좌표계. 천문학, 지구과학을 하면서 가장 힘들게 하는 이 좌표계 있죠. 근데 이 좌표계는 사실상 별게 아니거든. 보면은 이렇게 돼요. 구체적으로 따지면 실제로는 뭡니까? 지구도 움직이고 태양도 움직이긴 할 텐데 상대적으로 얘가 더 많이 움직이거든. 지구란 애가 태양 주위를 뺑뺑 돌잖아. 그래서 얘가 운동성이 더 큰 거예요. 변동성이.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사실 곧대로 지구상에 있는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가 아니고 요 관점에서 기술해버리면 우리가 실제로 관찰하는, 즉 우리가 관찰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지구가 고정된 채로 여러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동에서 떠서 남중하고 서로 지고 서쪽으로 지고 요렇게 관찰이 된단 말이야. 실제로는 요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자신이. 근데 우리한테 실제로 관측되는 현상은 다 이런 거거든. 우리는 고정시킨 채로 태양과 태양을 포함한 오성, 모든 1월 성신들이 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관측이 되잖아. 그지? 즉 실제로 요 지구를 움직이는 걸로 가정해서 만약에 천체들의 운동을 서술해 버리면 우리가 관측하는 현상들과 상당한 괴리감이 발생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필요한가? 결국엔 이거예요. 지구가 엄청나게 타 행성들에 비해서, 태양에 비해서 혹은 다른 것들에 비해서 더 많이 움직이긴 하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지구를 고정시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천체의 운동을 기술할 수 있는 좌표계가 바로 이 두 개야. 적도 좌표계와 황도 좌표계인 거지. 즉 지구를 중심에 고정시킨 좌표계를 의미합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은 뭐냐면 이거예요. 보시면은 이거야. 지구를 고정시켜 놓고 태양이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볼 때 모든 어떤 게 생기냐면 적도좌표계와 황도좌표계라는 두 가지가 생기는 거야. 아시겠어요? 사실상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더 간단히 봐볼까? 적도좌표계와 황도좌표계는 무슨 차이냐 그러면 봐봐. 두 가지 라인이 있어요. 여기서 라인이라기보다는 면이겠죠. 면. 근데 옆에서 봤을 때 라인처럼 보이는 거지. 자, 뭐가 있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가로지르는 적도면이 있을 거 아니야. 적도면. 지구의 적도면을 무한히 확장한 어떤 평면이 있을 거고, 또 하나의 면은 뭡니까? 지금 이거 태양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황도면이 있겠지. 그지? 두 가지 면이 있으니까 요 면을 기준으로 천체의 운동을 기술하면은 적도 좌표계가 되는 거야. 봐봐. 지금 요 면을 기준으로 태양이 밑으로 갔죠. 요 면을 기준으로 태양이 위로 갔잖아. 이게 그거인 거지. 적 위를 표현하는 거지. 여기 이따 할게요. 어쨌든 지금 개요만 할게. 어쨌든 지구를 중심에 뒀을 때 두 가지 핵심 포인트가 되는 평면이 생겨. 뭐
하나는 지구에 존재하는 적도를 무한히 확장한 천구의 적도면이 생기는 거고, 하나는 뭐 태양이 돌아다니는 황도면이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얘를 기반으로, 적도면을 기반으로 전체의 운동을 서술하는 좌표는 적도 좌표가 되는 거고, 요 황도면을 기준으로 전체의 운동을 설명하는 좌표계는 황도 좌표계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GIF 짤이 핵심이에요. 이 좌표계 이해. 아시겠죠? 이 관점에서 안 보고 태양을 중심에 놓고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는 짤들 있잖아. 그걸로 좌표계를 이해하려고 하면 머리가 터집니다. 그냥 이렇게 지구를 중심에 고정해 놓고 이렇게 두 가지 면이 생기므로 요거는 황도 좌표계의 기준면, 요거는 적도 좌표계의 기준면이라고 보는 게 가장 직관적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볼게요. 설명을 보면 지구를 중심으로 천체들의 위치를 기술하는 양대 좌표계를 적도 좌표계, 황도 좌표계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됩니다. 적도 좌표계에 둘 다 두 가지 성분이 있어. 약간 수평 성분인 어떤 경도 성분과 이 약간 높이에 해당하는 수직 성분인 위도 성분이 있거든. 즉 적도 좌표계의 위도 성분은 적위라고 합니다. 적위. 디클레네이션이라고 하지. 예를 들어서 2024년 2월 15일 요 21시 45분 32초일 때 폴라리스의 적위는 이렇게, 폴라리스와 시리우스의 적위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요 북쪽에 있으면 플러스, 남쪽에 있으면 마이너스로 표시가 될 수 있는 거지. 아시겠어요? 이 적위는 결국 뭐 전체가 지구의 적도면과 이루는 수직 성분의 각도야. 아까 말했잖아. 여기에서 요렇게 갈수록 저기가 커지겠지. 플러스 방향으로. 요렇게 갈수록 저기가 플러스 안에서 작아지는 거고, 요렇게 갈수록 마이너스 안에서 커지는 거고, 요렇게 갈수록 마이너스 안에서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천구의 북극은 뭡니까? 플러스 저기가 플러스 90도가 되는 거고. 왜? 천구의 북극은 자전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게 뭡니까? 적도면에 수직하거든. 그래서 얘는 당연히 90도야. 저기가. 천구의 남극은 당연히 저기가 마이너스 90도가 되는 거지. 이 적이라는 성분이 특징이 있어요. 봐. 이러한 어떤 적도면에 의해서 산출되는 각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다른 천체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고서도 독자적으로 산출될 수 있단 말이야. 당연하지. 이 적도면이란 게 존재하면은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잘 보이게 노란색으로 해보면 이 적도면의 기준만 있으면 별이 여기 있어. 그럼 지구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이어서 직선을 이어서 요게 저기가 되는 거지. 다른 기준이 하나도 필요 없어. 이 적도면만 있으면 돼. 뭐 별이 여기 있어. 요렇게 이어서 요 각도가 적위가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런데 적도 좌표계의 이 위도 성분만이 아니고 뭐도 있어. 경도 성분도 있거든. 적경이라고 합니다. 라이트 어세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적경은 되게 특이하게 시분초로 표현이 돼요. 보면은 적경은 요 수평 성분이야. 요 적도면의 수평 성분이야. 예를 들어 요쪽에 있을 수도 있고 요쪽에 있을 수도 있고 저 바깥에 있을 수도 있고 요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게 아까 보여줬던 그거지. 절로 넘어가느냐? 위아래를 중요한 게 아니고 요렇게 봤을 때 어느 각도에 위치하느냐. 적도면에 평행하게. 그거를 적경이라고 하는데 요거에는 기준이 없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잖아.
지구를 북쪽에서 볼 때 어떻게 됩니까? 요 북극이 있고 여기가 적도면이기 때문에 적도면이 이렇게 되겠지. 확장하면은 요게 지구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별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요쪽에 있을 수도 있고 요쪽에 있을 수도 있고 요쪽에 있을 수도 있고 요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방향 자체는 어떻게 돼? 각도를 똑같이 기술할 수 있거든. 근데 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기준점이 필요하지. 기준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점이 존재함으로써 여기서부터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몇 도씩 나아간다. 이 기준점이 존재하면은 이 위치들도 똑같이 아까 뭐처럼 저기처럼 각도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지. 아시겠어요? 자, 이 기준점은 외워둬야 돼. 충분점이다. 충분점. 그래서 아까 짤에서 볼 때는 이때겠지. 지구가 태양을 바라볼 때, 즉 우리 얼굴 쪽 방향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지로 진행되면은 6시간이 늘어나는 거야. 충분점이 0시의 기준이거든. 적경 0시의 기준이야. 그럼 하지점으로 가면 6시가 늘어나고 충분점으로 가면 12시가 늘어나고 동지점으로 가면 18시간이 늘어나는 거야. 10분초로 표현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 충분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거는 황도좌표계의 경도 성분인 환경 또한 마찬가지로 충분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 그러면 좀 특이하잖아. 이 적이라는 게 독자적으로 적도면만 존재하면 산출될 수 있었는데, 그지? 이 적경이라든가 환경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 충분점이라는 거는 어떤 거야? 지구만 존재해서는 이 충분점이 규정될 수가 없어. 그지? 지구와 태양의 상대적 위치가 이렇게 규정되어야만 이 충분점도 규정될 수 있거든. 즉, 충분점이라는 지구, 태양 간 상대적 위치 관계가 정립되어야만 산출될 수 있는 값이 바로 이 적경이거든. 적이랑 다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우선 뭘 살펴보냐? 지구의 태양 중심 공전 운동 양상. 이번에는 아까는 우리가 뭘 살펴봤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어떻게 공전하고 있느냐를 살펴봤잖아. 근데 실제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어떻게 공전 운동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에 의해 구현되는 태양의 지구 중심 겉보기 연주 운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요거와 함께 이 적도좌표계와 황도좌표계의 구성 요소들을 같이 한 방에 정리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따라오시죠. 계속 갑니다. 자, 지구의 공전 운동을 멀리 북쪽에서 본 거야. 태양을 향하지 않는 지구의 뒷면 북쪽 먼 지점에서 바라볼 때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지금 북쪽 하늘에서 본 거예요. 북쪽 하늘에서 보면 지구가 이렇게 이동해. 태양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이거는 팩트니까 외워둬야 돼요.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는 거야. 북쪽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우리의 어떤 계절 변화를 만들어내는 모든 핵심 원인, 요거. 자전축의 기울어짐. 이 자전축의 기울어짐, 즉 지구의 공전 궤도면에 대해 수직인 지구의 중심을 지나는 기준선에 대해서 요거 요렇게 그을 수 있겠지. 공전 궤도면에 수직인 가상의 수선을 그을 수 있거든. 이 기준선에 대해서 얼마가 기울어져 있느냐, 이 각도 23.44도 정도 기울어져 있다. 이것도 팩트이기 때문에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 각도는 계속 변하겠죠. 나중에 나옵니다. 자, 이처럼 기울어진 자전축은 또 포인트가 있어. 지구가 공전하는 와중에도 그 방향성이 유지가 되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봄에 자전축이 요렇게 돼 있었잖아. 그러면 요 상태 그대로 이렇게 여름으로 간다고.
이게 틀어지는 게 아니고 또 이 상태 그대로 가을로 가. 이 상태 그대로 겨울로 가고 이 방향성 자체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지점에서 자전축은 방향은 이렇게 유지가 되게 되면 다 평행하겠죠. 이게 아까 말한 요 디귿 내용입니다. 요거. 그리고 당연한 건 뭐 지구의 적도는 뭐 적도는 자전축과 수직 관계에 놓이겠죠. 당연하죠. 그거는 이건 요거지. 요거. 적도는 뭡니까? 적도는 자전축과 수직 관계에 놓이겠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봐봐. 자전축을 북쪽으로 연장했을 때 이 연장선이 있을 거란 말이야. 요거 자전축을 북쪽으로 연장한 선이 요거겠죠. 요거는 어떻게 된다고? 공전궤도면의 수직인 태양의 중심을 지나는 기준선에 대해서 잘못 걸었습니다. 자전축의 북쪽 연장선상이니까 요겁니다. 이거 아예 지우고 그릴게요. 자전축의 북쪽 연장선 요거겠지. 요것은 어떤 관계에 놓이느냐면 봐봐. 공전궤도면에 대해 수직인 태양의 중심을 지나는 기준선을 하나 그릴 수가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공전궤도면에 수직이면서 태양의 중심을 지나는 기준선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야. 아시겠지? 자, 그러면 봄과 가을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옆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얘네가. 그렇게 되면 얘랑 만날 수가 없어. 아시겠어요? 근데 여름엔 어떻게 돼? 얘가 요 선을 향해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 그래서 극단적으로 그러면 만나겠지. 맞아요? 근데 겨울은 반대야.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 그래서 북쪽에서 얘네 둘은 만나지 않겠지. 이게 아까 말했던 요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지구가 공전하는 와중에도 자전축의 기울어진 방향성 자체가 유지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두 선이 가까워지면서 교점을 형성하는 식으로 배치가 되고 요렇게. 또 뭐 겨울에는 멀어지면서 만나지 못하며 봄과 가을에는 평행해서 만나지 못하는 양상으로 기울어져 있게 되겠죠. 이해가시죠? 자, 여기까지는 팩트니까 달달 외우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적도좌표계, 황도좌표계라는 지구 중심의 좌표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북반구의 사계절 중심기간에 해당되는 4개 지점 각각에 대해서 뭡니까? 2분 2지. 사계절 중심기간이 뭐예요? 2분 2지. 뭐 춘분, 하지, 추분, 동지. 2분 2지겠죠? 이거를 중심에 고정된 지구 주위를 태양이 공전하는 시점으로 변환시켜 적도면의 평행한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이 좌표계를 한번 서술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봄, 춘분입니다. 춘분, 여기지. 자, 이거는 어떻게 돼요? 태양이 적도 기준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 봐봐. 적도 기준으로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가 올라오는 기점이 춘분이잖아. 즉 북반구의 겨울을 지나서 이제 막 봄으로 진입하는 거야. 요 시점, 즉 북으로 향하다가 천구의 적도상에 이거 뭐 태양이 위치하게 되는 시점이 있어. 시점을 춘분이라고 하고 요 위치 있잖아요. 이 위치는 정확히 어디인 거야? 지구가 태양을 봤을 때니까 우리 얼굴 쪽에 있는 어떤 항성이겠지. 그 지점을 춘분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의하게 되니 밤의 길이가 북반구를 기준으로 밤의 길이가 짧다가 어떻게 됩니까?
밤의 길이가 길고 낮의 길이가 짧다가 낮의 길이가 드디어 밤의 길이와 같아지는 시점에 도달하게 되지. 그죠? 왜? 아까 말했잖아. 춘분하고 추분은 어때요? 요 선하고 요 두 개 선하고 평행에서 안 맞는다니까. 그래서 기울어져 있든 기울어지지 않든 상관이 없어. 아시겠죠? 그것 때문에 이게 발생하는 거야. 이렇기 때문에 요 춘분이라는 시점은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와 같아지는 시점을 의미하면서 이 후자, 즉 춘분점이라는 요 항성의 위치는 뭡니까? 적경 0시 환경 0도의 기준점이지. 아까 춘분점이 기준점이라고 했잖아. 거기에다가 동시에 둘 다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적도와 항도상에 위치하지.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적경 0시 환경 0도만이 아니라 적위도 0도, 황위도 0도가 돼. 왜? 이 위도값은 요 기준면으로부터 얼마만큼 높이 혹은 낮게 떨어져 있느냐인데, 이 지금 춘분점에서는 적도를 중심으로 적도 높이에 있고 황도를 중심으로도 황도 높이에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 춘분점은 적위도 0도고 황위도 0도인 지점이 되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요거 이코녹스는 차 이름도 있죠. 쉐보레 차 이름도 있는데, 이거는 주야 평분시, 즉 낮의 길이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시점을 다 이코녹스라고 합니다. 그럼 두 가지가 있겠지. 춘분과 추분이 있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이코녹스는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한자로 분하고 상통한다고 보면 되고, 그럼 앞에 춘이냐 추가 붙겠지. 그지? 그죠? 근데 이 봄이면 스프링인데 왜 요 듣도 보도 못한 번월이라는 단어가 붙었냐? 이것도 봄이라는 뜻이긴 해요. 봄이라는 뜻이긴 한데 약간 더 격식을 차린 표현이래. 그래서 스프링 이코녹스라고 해도 충분이라고 말은 통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춘분점의 적정적위, 환경, 황위를 다 잘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하지를 볼 거예요. 하지. 높이 올라간 시점이잖아. 춘분을 지나서 하지로 간 거거든. 여러분 하지야. 자, 그러면 태양이 어디입니까? 천구의 적도와 교차한 후에 적도에서 북으로 가장 멀리 떨어지게 되는, 적위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지. 즉 이렇게 쭉, 그러니까 황도 자체가 뭐예요? 황도는 태양이 움직이는 그 궤적이기 때문에 결국 뭐는 항상 0이 될 수밖에 없어. 황위는 무조건 0이야. 왜? 태양이 움직이는 궤적을 기준으로 요 황위라는 좌표가 결정이 되는데, 태양은 늘 이 황도 위에 돌아다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태양의 황위는 늘 0도입니다. 대신 다른 천체들의 황위는 동일한 식으로 결정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별이 있어. 그럼 요 놈의 황위는 요게 되겠지. 근데 태양의 경우는 황위가 무조건 0도라 이거야. 이해가죠? 어쨌든 태양이 여기서 쭉 위로 올라갔다가 여기서 다시 내려가서 추분으로 갈 거 아니냐. 그지? 즉 황도를 기준으로는 상관없는데 적도를 기준으로는 어떻게 돼요? 북쪽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점이라 이거지. 아시겠습니까? 저기가 최대가는 시점이고, 이 지점을 바로 이 시점을 이 지점을 하지점, Summer Solstice라고 정의하게 되니, 이 하지는 결국 낮의 길이가 가장 긴 시점에 해당되겠고, 왜? 북방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계속 내려쬐잖아. 그 다음에 후자의 좌표, 즉 하지점의 좌표는 적경을 기준으로 아까 춘분점이 0시였는데 4분의 1만큼 흘러갔어. 그렇기 때문에 6시야. 그리고 적위는 뭐겠습니까?
23.44도, 즉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에 플러스를 붙인 플러스 23.44도야 이게. 아시겠죠? 적위 같은 경우는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만큼 되었기 때문에 플러스 23.44도가 적위가 되겠지. 환경은 뭐예요? 환경은 C로 표현 안하고 도로 표현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지. 4분의 1만큼 지났으니까 360도 중에. 그렇기 때문에 환경은 90도가 되는 거지. 아시겠죠? 여기서도 하나 짚어보면 요 solstice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아까 뭐예요? 이코녹스가 분이라고 했잖아. 이 solstice는 지라고 보면 돼. 그래서 여기에 썸머가 붙으면 하지, 뭐 윈터가 붙으면 동지가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추분 동지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추분은 뭡니까? 춘분을 기준으로 저 반대편으로 간 거잖아. 즉 우리 얼굴 쪽이 아니라 모니터 뒤쪽을 향해서 위치한 게 추분인 거지. 지금 요 각도에서는. 즉 여름에였다가 이렇게 가는 거야. 이 시점을 추분. 이것도 천구의 적도와 교차하겠죠. 이 지점을 추분점. 이렇게 정의하게 되니 낮의 길이가 제일 길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밤의 길이가 낮의 길이와 같아지는 시점을 의미하고, 춘분점으로부터 딱 절반 정도가 지났거든. 50%가 지났기 때문에 적경으로 따지면 12C, 환경으로 따지면 180도가 되겠지. 그리고 적도상, 황도상에 위치하기 때문에 적위로도 황위로도 둘 다 0도인 지점이 바로 추분이겠지. 춘분점과 동일하게. 이해가시죠? 자, 마지막 동지입니다. 동지는 여기 있는 거지. 태양이 천구의 적도와 추분점에서 교차한 후에 적도에서 남쪽으로 가장 멀리 떨어지게 되는, 저기가 최소가 되는 지점을 동지, 이 지점을 동지점, 윈터 솔스티스라고 합니다. 즉 이거는 뭡니까? 밤의 길이가 가장 긴 시점이겠지? 그죠? 그리고 적경으로 따졌을 때 4분의 3을 지났어. 그래서 적경으로는 18C. 환경으로도 4분의 3을 지났기 때문에 환경으로 270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 동지점은 환경 270도라고 한 게 이 이유 때문이야. 춘분점을 기준으로 4분의 3이 지났어. 전체. 4분의 3이 지난 지점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황위는 언제나 0도고, 적위는 뭐겠어요? 지구자전축의 기울기에다 마이너스를 붙인 거지. 그지? 아까 하지가 어땠어요? 하지에서 지구자전축의 기울기에다가 플러스를 붙인 게 하지의 적위였다면, 이거는 남쪽에 있잖아. 그래서 북쪽 남쪽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구분합니다. 이거는 남쪽에 지구자전축의 기울기만큼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3.44도가 적위가 되겠지. 아시겠죠? 이게 적도 좌표계와 항도 좌표계의 다입니다. 어렵지 않죠? 즉 하나 포인트만 정리를 하고 끝내드릴게요. 적도 좌표계와 항도 좌표계라는 게 결국 무엇이냐? 우리가 실질적으로 뭡니까? 실질적으로 강력하게 움직이는 것은 태양보다는 지구거든.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전체 운동을 기술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지구가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면서 천체들이 계속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 실제로 우리가 관측하는 모든 현상들은 그렇게 보인단 말이야. 해도 동쪽에서 떠서 남중하고 서쪽으로 지고, 그런 것들 있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지만, 여러 편의적인 점들을 고려해서 지구를 그냥 고정시키고 태양이 움직인다고 가정을 할 때, 태양이 지구 둘레를 돌아다닌다고 가정을 할 때, 그때 지구를 중심으로 기술하는 좌표계가 두 가지가 생기니
왜 두 가지가 생기느냐? 지구의 적도면을 쭉 확장한 이 천구의 적도면이라는 기준면이 하나 생기고, 또 뭐 태양이 돌아다니는 황도면이라는 하나의 기준면이 또 생기거든. 그치? 이 두 가지 면을 기준으로 각 어떤 천체의 좌표를 규정을 할 수가 있으니 그 각각 적도 좌표계와 황도 좌표계라고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높아짐에 하나 말씀드리면 적도 좌표계와 황도 좌표계는 둘 다 뭐 경도 성분인 적경과 환경은 뭡니까? 춘분점을 기준으로 삼거든. 그렇기 때문에 숫자만 다르지 완전히 1대1 대응되거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하나까지만 말씀드리고 끊을게. 예를 들어서 둘 다 춘분점인 경우 어떻게 돼요? 적경, 환경. 적경은 0시, 환경은 0도잖아. 근데 하지점은 어때? 4분의 1이 지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6시가 되고 얘는 몇 도가 돼? 90도가 되겠지. 추분점에서 어떻게 돼? 반이 지났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동지점에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이가 1대1 대응이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근데 적경과 이 위도 성분인 뭐 적이와 황이는 다르겠죠. 왜? 얘네 둘이가 이렇게 지구 자전축에 의해서 기울어져 있거든. 그지? 지구 자전축에 의해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적이랑 황이는 좀 다르겠죠. 수치적으로. 이게 적도 좌표계와 황도 좌표계의 전부입니다. 이거를 이 관점을 머리에 박아두고 이 관점에서 항상 천체들을 관측한다고 생각하셔야 이 지구과학이나 천문학 쪽은 이해가 조금 쉬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은 이 좌표계, 양대 좌표계를 설명을 끝으로 마칠 거고,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 이 1년의 길이가 변화하거든요. 이 변동성에 대한 성격과 함께 만약에 더 길게 나아가면 동지점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거든. 이건 아마 두 개로 나눌 것 같긴 한데 요거까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아시겠죠? 자, 오늘 양대 좌표계인 적도 좌표계와 황도 좌표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